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45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엎드릴 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여 개가 반갑게 꼬리치며 엎드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엎드릴 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하여 엎드릴 복 알품을 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엎드릴 복 알품을 부는 집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여 개가 반갑게 꼬리치며 이를 엎드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복망이 있고 보이지 않게 엎드려 이 숨는다 또 감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잠복이 있고 전쟁에 져서 말발굽 아래 엎드려 3. 복종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항복이 있고 여름 날씨가 더워서 만물이 엎드리는 4. 복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삼복이 있고 새가 쭈그려 앉아 5. 알 품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불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엎드릴 복, 숨을 복, 감출 복, 복종할 복, 복날 복, 그리고 알품을 부입니다. 그래서 알품을 부의 뜻으로 쓰일 때는 부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탈년, 불태울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장에 불이 나서 불길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불탈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그러할 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를 잡아서 개털을 불에 태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러할 년을 결합하여 불탈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불탈년은 불을 태우는 것을 개고기를 먹으려고 개를 잡아 개털을 불에 태우는 것에 비유하여 이를 불탄다 또 불태운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불탈년, 불태울 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엎드릴 복은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여 개가 반갑게 꼬리치며 엎드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하여 엎드릴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숨을 복, 감출 복, 그리고 복종할 복, 복날 복, 그리고 알품을 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탈년입니다. 불탈년은 불화변에 그러할 년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는 것을 그러할 년은 그 자원에서 고기로 먹으려고 개를 잡아서 개털을 불에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는 것을 개고기를 먹으려고 개를 잡아서 개털을 불에 태우듯이 불탄다는 뜻을 나타내서 불탈년 또 불태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그러할 년을 결합하면 불탈년 그리고 불태울년이 됩니다. 훈과 음은 불탈년 불태울년입니다. 다음은 누를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 언덕에 흙더미가 무너져서 사람이 그 아래 눌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를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먹기 싫으려면 흙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먹기 싫으려면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흙토를 결합하여 누를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먹기 싫으려면 굴바위에 눌린 듯이 굴바위염입니다. 배가 부르니 배부를 염입니다. 더 먹을 수가 없고 더 이상을 이를 먹기 싫다 또 싫다는 뜻이며 보기로 염세가 있습니다. 배부를 염은 맛이 있게 그래서 맛볼감 달감입니다. 많이 먹은 개고기로 인하여 개고기연입니다. 몹시 배가 부르다는 뜻에서 이를 배부르다 또 물린다는 뜻이며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물린다는 말의 뜻은 음식 따위를 많이 먹거나 자주 먹어서 실증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원은 누를 압은 먹기 싫을 정도로 배가 불러서 배가 눌리듯이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가 내리 누른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누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압력이 있고 권력이나 무력으로 눌러 이 진정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진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누를 압 진정할 압입니다. 다음은 기를목 칠목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를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우변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소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회초리의 뜻을 나타내는 칠복을 결합하여 기를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를목은 소나 양을 먹이려고 회초리를 들고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이를 기른다 또 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목동이 있고 소를 치듯이 백성을 이 다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목민이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삶 벼슬 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목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를목, 칠목, 다스릴목, 벼슬 이름 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누를압은 먹기 싫을 연 밑에 흑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을 정도로 배가 불러서 배가 눌리듯이 흑토 무너져 내린 그 흙더미에 누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공통점을 나타내어 누를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을 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흙더미의 뜻을 나타내는 흑토를 결합하여 누를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진정할 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을 염 밑에 흑토를 결합하면 누를압이 됩니다. 훈과 음은 누를압 또 진정할 압입니다. 다음은 기를목 칠목입니다. 기를목 칠목은 소우변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소우는 소나 양을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칠복, 회초리를 들고 짐승을 몰이하면서 기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를목도 칠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다스릴목, 벼슬이름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짝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단짝의 그림이 있습니다. 짝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절반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절반반을 결합하여 짝반 동무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짝반은 두 사람을 합하여 일컫는 쌍둥이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절반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짝도 동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려가 있고 짝이 되어 같이 다니듯이 이 따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짝반, 동무반, 따를 반입니다. 다음은 판단할 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원님이 죄인을 재판하여서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판단할 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절반반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절반반이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가 글자의 오른쪽 곧 방에 쓰이는 모양인 칼도방을 결합하여 판단할 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판단할 판은 물건을 절반이 되게 칼로 잘라 나누듯이 1이나 11을 분명히 구분하여 잘잘못을 판단한다. 또 판결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판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판단할 판, 판결할 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짝반은 사람인 변의 절반반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나 부부처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절반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짝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의 절반반을 결합하여 짝반 동무반이 되었고 또 그 짝이 서로 따라다니므로 따를 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단할 판입니다. 판단할 판은 절반반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가 글자의 방에 쓰이는 모양 곧 칼도방을 결합해서 판단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물건을 절반이 되게 칼로 자르듯이 1이나 11을 분명히 구분하여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판단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반 변에 칼도방을 결합하면 판단할 판이 됩니다. 다음은 해부할 해, 풀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소를 잡아서 뼈와 살을 발라서 해부하여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해부할 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뿔각변의 칼도와 소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뿔각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칼도를 결합하고 그 밑에 소울을 결합하여 해부할해 풀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부할해는 소를 잡을 때 두 뿔 사이를 쳐서 죽이고 칼로 소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이를 해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해부가 있고 해부하듯이 이 푼다 풀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해박이나 해답이 있고 오해를 풀어 삼 화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해부할 해, 풀해, 풀이할 해, 화해할 해입니다. 다음은 도달할 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어미 양이 있는데 새끼 양이 젖을 먹으려고 어미 양의 그 밑에 이른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도달할 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새끼 양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새끼 양달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도달할 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끼 양달은 큰 어미 양에 매달려 클대입니다.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양양입니다. 1. 새끼 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도달할 달은 새끼 양이 젖을 먹으려고 어미 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도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도달이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니 이 능숙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숙달이 있고 학문이나 예술의 높은 경지에 이르니 3. 통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달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도달할 달, 능숙할 달, 통달할 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할 해, 풀해는 뿔각변의 칼도와 그리고 소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죽일 때 그 뿔 사이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칼로 소의 배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도를 글자의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소의 배를 가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소울을 그 밑에 결합하여 그렇게 소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해부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해부할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풀해, 풀이할 해, 그리고 화해할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달할 달, 능숙할 달입니다. 도달할 달은 새끼 양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미 양에게 가서 젖을 먹으려고 가서 어미 양이 있는 곳에 이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새끼 양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도달할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능숙할 달 그리고 통달할 달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끼 양달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 도달할 달이 됩니다. 다음은 모양양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도토리 나무 가지와 그리고 도토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양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근원 긴 물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근원 긴 물량을 결합하여 모양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근원 긴 물량은 양의 창자가 구불구불하고 길듯이 일 근원 긴 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모양양은 도토리 나무가 땅이 기름지고 충분한 수분이 있는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일, 모양, 본또, 본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각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양양, 본양, 본복이 양입니다. 다음은 때, 대, 물이 대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산 언덕에서 흩어져 도망치는 멧돼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때, 대,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변에 다할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가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다할수를 결합하여 때대 무리대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할수는 뿔뿔이 흩어져 8팔입니다. 그리고 8팔이 나눌팔이 되고 나눌팔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도망치도록 하여 때를 지어 농사를 망치던 멧돼지를 돼지시입니다. 몰아내듯이 어떤 일을 끝마친 것을 나타내어 이를 다한다는 뜻이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때되는 산 언덕에 흩어져 쏟아지는 수많은 멧돼지의 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때 또 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대상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무리지은 이 군대 또 대오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군대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때대, 무리대, 군대대, 대오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모양량은 나무목은 도토리 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근원길 물량 곧 기름지고 땅이 기름지고 충분한 수분이 있는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나무목변에 근원긴 물량을 결합하여 모양량, 본량 또 본보기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근원긴 물량을 결합하면 모양량 그리고 본량 또 본보기양이 됩니다. 훈과 음은 모양량입니다. 다음은 때대입니다. 때대는 언덕부변에 다할수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할수는 그 자원에서 8발 곧 흩어져서 다니는 돼지시 이 멧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해를 치는 그 멧돼지를 흩어져서 도망치도록 하듯이 어떤 일을 다 한다는 뜻을 나타낸 다할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 글자에서는 멧돼지의 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부 산 언덕에 흩어지는 그 멧돼지의 떼라는 뜻을 나타내서 무리 또 때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군대대 대오대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